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이렇게 쉬는 일요일날 요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직장생활에 이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깜깜한 상황에서 계속 이제 찍으니까 그것도 또 불편해하시는 그런 구독자님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가운데 한번 영상을 또 한번 찍어 봅니다. 이제 이코녹스 누적 판매가 이제 한 5,000대가 이제 넘었으니까 대한민국 전국 방방 곳곳에 이코녹스가 좀 다니겠군요. 이제 점점 이코녹스 숫자가 좀 늘어납니다. 혹시 이제 올해 안에 이 출시될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되면 혹시 이코녹스 판매량이 좀 더 많이 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약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또차의 그 개념에서 좀 탈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동호회 분들이 이 주된 이슈가 보면은 길에 가다가 이 이코녹스를 발견하면 꼭 이게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으시곤 하는데 이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으십니다. 나 어디서 봤어, 어디서 이코녹스 봤어, 막 이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 이코녹스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야, 이코녹스 봤으니까 로또 한 장 사야겠다, 뭐 이제 이렇게 보기 드문 차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페이스리프트 나오면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오늘은 그 어떤 구독자님께서 왜 언더코팅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기에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한번 언더코팅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지루하실 테니까 이 자료 화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자료 화면 보면서 한번 이제 제 투머치 토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이코녹스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언더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분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왜냐하면은 그 부식에 강한 그 아연 도금을 했다라는 이유에서 이제 이 언더코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서 언더코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어떤 분들은 그 MS 폴리머 언더코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 MS 폴리머 언더코팅은 기본적으로 언더코팅 그 순수한 기능, 그러니까 방청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부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저항성을 더 이제 업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코팅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노면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이 방음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식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노면에 올라오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언더코팅을 하시는 그런 동호회 회원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군요. 그러면은 이 언더코팅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0, 70년대에 그 미국에서는 그 차체 부식에 대한 그 이슈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죠. 일반 소비자들이 아니 왜 우리가 이렇게 비싼 차를 샀는데 왜 이 차체에서 부식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오래 끌면은 구멍이 생기는 현상까지 생기냐 라면서 이제 소비자 단체가 이제 제조사를 상대로 이제 고소를 하는 그런 법정 공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조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조사는 그 재정이 빵빵하니까 얼마든지 이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 법정 공방이 장시간 접어들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여론이 형성이 되게 되죠. 소비자 단체로 인해서 형성된 여론이 걷잡을 수 없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제조사가 어떤 그 대안을 제시를 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언더코팅 해줄게, 옵션 사양으로 옵션 사양으로 원하는 소비자들에 한해서 우리가 언더코팅을 해주마, 옵션 사양으로.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 단체들이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왜 언더코팅을 해야 되냐, 너네들이 팔 때 애초에 이렇게 언더코팅을 해서 나왔어요. 차체가 부식되지 않게 너희들이 알아서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째서 옵션 제공을 해서 소비자가 그 옵션의 비용을 대가면서 왜 언더코팅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법정 공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대안으로 인해서 이제 법정 공방을 끝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 계산에 오차가 생긴 것이죠.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법정 공방이 오고 가게 되니까 결론은 이제 나중에 절충안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아연 도금을 하게 되면은 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언더코팅을 시공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그리고 방청 효과에도 부식에 대한 그 저항성에 대한 그런 효과가 탁월하니까 이 아연 도금 형태에서 이게 이 협상의 절충안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에서만 이 아연 도금을 보통 이제 했죠. 근데 지금 우리 국내 브랜드에서 아연 도금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그 오토포스트나 뭐 인싸K 뭐 이런 데서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뭐 K사의 그 S 모델이 출고 3개월 만에 치명적인 그 부식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문짝만하게 이제 나왔는데, 그런 거 보게 될 것 같으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도 그 아연 도금은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도금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은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아연 도금을 함으로써 그 차체 그 부식에 대한 그 저항성을 어느 정도 이제 키우는 그러한 효과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의 그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언더코팅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그 의견 차이가 있죠. 먼저 그 현직 종사자의 의견들은 언더코팅은 방청 방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언더코팅을 했을 때는 차체의 강성을 상당 기간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 언더코팅을 적극 추천하죠. 그러나 일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더코팅 필요하지만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먼저 그러면 언더코팅 어떻게 시공을 해야 하는지 일단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더코팅은 이제 차체 하부에 이제 도료를 발라서 일단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존의 차체에 그 도료가 묻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도료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언더코팅 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들뜨게 돼 있다고 합니다. 차체 표면과 그리고 이 도장한 도장면이 이렇게 들뜨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들뜨게 되면 여러분들 과연 이 들뜬 사이에서 뭐가 생길까요? 습기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습기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습기가 왜 발생해? 거기서 습기가 왜 발생하나?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측면이 있는 것이, 습기가 밖에서도 유입될 경우가 있지만 안에서도 습기가 발생이 됩니다. 첫째, 계절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계절적인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따뜻하니까 뭐 별로 뭐 습기가 뭐 차 안에서 뭐 별로 발생한 일은 없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발전해서 이 차체에는 그 계절별로 냉열을 하고 또 온열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히터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가동하든 히터를 가동하든 이 두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 기기에서 습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습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언더코팅을 했을 때 이게 밖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러한 전문가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들뜬 상태로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 되면 안에서 발생한 습기가 계속 이 안에 이 벌어진 틈새로 누적이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습기가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습기가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부식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언더코팅을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체에 달려있는 웬만한 부속품을 다 탈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차체에서 이것을 떼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언더코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서스펜션이나 이런 데까지 다 이제 언더코팅을 보통 합니다. 근데 이 부품들을 탈거하고 다시 재장착을 해야 되면, 재장착을 잘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오류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혹시 차에 무슨 이상이 생겨서 무슨 AS, 제조사 AS를 받으러 갔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제조사가 알게 됐으면 과연 AS를 제대로 해 줄까요? 오히려 제조사가 AS를 안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한 대를 그냥 놓지 않고 왜 너희들이 함부로 뗐다가 다시 장착을 했는데 너희들이 잘못하고 나서 그걸 왜 우리 제조사한테 AS를 해달라고 그러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차체 그대로 유지한 것이 아니라 언더코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 떼어놨다가 다시 재장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차가 고장이 됐는데 이것은 제조사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제조사가 얘기를 하면 소비자는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그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 소비자의 그 잘못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 만약에 이 습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오히려 언더코팅을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언더코팅은요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전문가들은 신차 출고 바로 해야 될 것이 언더코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다른 전문가님들은 신차 출고 후 한 달 정도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신차 출고 후 한 달 정도의 후에 하는 이유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차가 출고됐을 경우에 바로 출고하면은 이 차체에도 그 이격이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은 차체가 운행을 하면서 원래 위치로 각각의 모든 부속품과 장비가 원래 위치로 되찾아가는 그러한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차체 안에 이격이 있다고 그럽니다. 차체가 움직이면서 운행과 주행을 하게 되면서 이 진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충격 뭐 이런 것을 받으면서 완전히 이렇게 접합되는 이격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타이밍이 필요한데 그 타이밍이 이루어지기 전에 언더코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타이밍이 잡아지기 전에 언더코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자리를 잡을 거예요. 자리를 잡으면 언더코팅한 그것이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그 균열된 틈새로 습기가 유입이 되고 또 유입된 습기는 또 잘 방출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차체 부식을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체 부품이 차체가 완전히 모든 장비가 자리를 딱 잡은 그 상태에서 언더코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언더코팅을 하냐 언더코팅을 하지 않느냐는 그 우리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미국이니까는 그 이코녹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차체 하부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1년 6개월 된 그런 차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차체 부식 상태가 어떤 거로 생각이 드나요? 여기서도 이 유튜버가 깝니다. 아니 무슨 차에 언더커버도 없고 말이야. 뭐 언더코팅도 안 돼 있고 도대체 이게 뭔가 뭐 라브4라든가 이런 차는 그 언더커버로도 달려 있는데 왜 이코녹스에는 언더커버도 없고 왜 언더코팅도 안 돼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정비사분이 야 이 차 진짜 많이 팔렸어. 230만 대 이상 팔렸고 3년 전에 230만 대 판매량이 넘었으니까 지금 거의 한 300만 대 팔리지 않았겠어? 근데 아직까지는 그 뭐 이 차체 부식에 대해서 불만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어. 1세대, 2세대에 그 상당히 10여 년 전 그 제작된 이코녹스를 소유한 사람들도 뭐 부식에 대한 그 불만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시죠? 출고 9개월 만에 이제 올려서 한번 이제 부식이 얼마 됐나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면은 뭐 이런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생각보다는 그 양호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니까는 이코녹스
그 차체 하부하고 제 차체 하부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 배기 라인은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배기 라인은요, 이거 제가 옛날에 그 레간자를 몰았다고 했잖아요. 그 레간자의 그 배기 라인 쪽에 제가 언더코팅을 해 봤는데, 나중에 열이 이렇게 고열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게 갈라지고요, 심지어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덜렁덜렁 이제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은 그 배기라인 쪽의 언더코팅은 그렇게 썩 좋은, 그렇게 효율적인 그런 측면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예, 보면은 어쨌든 이 배기라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뭐 그런 부식은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이 아연도금의 그 위력을 저는 한번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소유한 이코녹스는 일종의 마루타가 된 거예요. 언더코팅을 하지 않은 아연도금 된 차가 과연 부식 상태가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변하게 될는지, 이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런 차체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이 언더코팅은요, 이제 여러분의 그 선택의 몫인데요. 보면은 제가 옛날에 트랙스를 몰았었잖아요. 트랙스 5년을 몰았을 때의 그 면의 그 바닥면은요,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부식됐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언더커버가 없으니까 그 5년 동안의 그 세월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때라든가 뭐 이런 것이 뭐 이렇게 물을 쏴도 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부식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는 듯한 이제 그러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체가 그 약해졌다, 차체에 부식이 많다, 이런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그 이 차의 그 하체를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들어 올리면서 차체 하부 부식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아직 엔진 오일 갈 상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한 봄 정도 되면 다시 이 차를 들어 올릴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 차의 그 하부의 그 부식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 제 차의 하부의 모습과, 그리고 미국인이 탄 그 1년 6개월 된 이코녹스의 차체 하부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아연도금한 차가 언더코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계속해서 뭐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 때마다 제 차의 부식 상태를 여러분들께 계속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영상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언더코팅은 그 국내 다른 그 차종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코녹스는 한번 좀 지켜본 다음에 한번 언더코팅을 고려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 차에도 이렇게 나중에 뭐 부식 같은 게 염려가 되는 정도라면 뭐 언더코팅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차체를 이제 자세히 관찰해 보면서 언더코팅 할지 말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동호회 분의 말씀에 그 기초를 해 볼 때, 이 차는 뭐 언더코팅 할 필요 없다, 그냥 하부 세차 관리로만 충분하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에 기초해서 한번 언더코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쭉 나가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아우디나 벤츠도 뭐 아연도금이 돼 있죠. 어떤 유튜버 분이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 보면은 이제 현 직종에서 이 정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아우디나 그런 벤츠 뭐 이런 유럽 차종의 그 차를 한 6, 7년 된 이제 차를 정비를 하시는데, 언더커버를 떼내고 이런 격자형 그 플랫폼 안에 이런 부식이 있나 없는지를 이제 카메라를 들이밀어서 확인을 해봤지만, 그 부식 상태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요. 부식 상태가 발견된 것은 그 나사의 접합 부분 일부, 그리고 엔진에서 고열이 나는 그 일부의 그 나사 접합 부분에 이렇게 부식이 약간 발생한 것 외에는 전반적인 부식은 발생하지 않았고, 본인 자신이 이렇게 느껴보기에 시험 테스트 드라이브 했을 때도 어떤 차체 강성에는 뭐 이런 삐걱삐걱 소리 같은 것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연도금을 한번 믿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쭉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연 도금의 차가 과연 어느 정도 부식에 강한지 눈으로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언더코팅을 하고 안 하고의 몫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정보가 어땠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이 정보 괜찮으셨으면 여기인가요? 여기에 요거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는 제가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